어르신들, 좋은 일 있을 때나 아니면 좀 마음이 허전할 때, 술 한 잔 생각나실 때 많으시죠? 맞아요. 술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서 참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술하고 우리 사이가 참 알쏭달쏭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복잡한 관계의 핵심, 이른바 알코올의 역설에 대해서 한번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아니, 도대체 왜 우리는 우리 몸에 그렇게나 해롭다고 하는 이 술을 이토록이나 사랑하고 또 즐기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문장 하나로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술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끔찍한 테러, 전쟁, 살인, 자동차 사고, 이걸 전부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다는 거예요. 와,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충격적인 숫자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왜 술은 여전히 모든 모임의 중심에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술이 부리는 사회적 마법 때문일 겁니다. 지금부터 그 마법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우리가 술을 딱 한 모금 마시잖아요. 그러면 알코올 분자가 쏜살같이 피를 타고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으로 갑니다. 근데 이 간이요, 5분에 맥주 한 모금 정도밖에 처리를 못할 정도로 일하는 속도가 좀 느려요. 그러니 조금만 빨리 마셨다 하면 간은 바로 과부하가 걸리고 처리되지 못한 알코올은 그대로 우리 몸의 관제탑, 바로 뇌로 직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뇌에 도착한 알코올이 크게 세 가지 마법을 부립니다. 첫째, 우리 신경을 살짝 마비시켜서 뻣뻣했던 몸과 마음의 긴장을 싹 풀어주고요. 둘째,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뇌의 앞부분을 잠시 기절시켜요. 그래서 평소보다 말도 많아지고 좀 더 대담해지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우리가 막 웃고 노래하고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릴 때 나오는 행복 호르몬, 엔돌핀을 마구 뿜어내게 만듭니다. 바로 이런 효과들 때문에 술이 최고의 사회적 윤활유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어색한 벽을 허물어주고 대화가 술술 풀리게 만들죠. 처음엔 서먹했던 사람도 어느새 오랜 친구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마법 같은 순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 즐거운 마법 뒤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아주 비싼 대가가 따릅니다. 지금부터는 그 즐거움의 뒷면에 숨어있는 우리 몸이 조용히 치르고 있는 그 대가가 대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술과 하는 위험한 거래가 뭔지 딱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술 한 잔으로 얻는 그 편안함 있죠? 그 뒤에는 사실 신경 손상이라는 대가가 따르고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느끼는 그 즐거운 유대감은요, 글쎄요, 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술 기운에 생기는 그 용기는 결국 간 기능 상실이라는 정말 무서운 위험을 감수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 우리 몸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진짜 범인은 알코올 그 자체가 아니에요. 알코올이 우리 몸에서 분해될 때 나오는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게 알코올보다 훨씬 독해서 우리 몸의 세포와 DNA를 직접 망가뜨리는 주범인 거죠. 그래서 술을 꾸준히 마시면 우리 뇌는 서서히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세포가 쪼그라들면서 기억은 자꾸 깜빡깜빡하게 되고 생각하는 속도도 느려지죠. 결국엔 무서운 치매에 걸릴 위험까지 커지는 겁니다. 특히 뇌가 아직 다 자라지 않은 20대 초중반에 마시는 술은 마치 굳지 않은 시멘트를 부수는 것과 같다고 하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술이 일으키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매년 무려 74만 명의 사람들이 오직 술 때문에 새로운 암 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다음은 간입니다. 매년 60만 명. 이 숫자는 술 때문에 간이 망가져서 돌아가시는 분들의 수입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건요,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잖아요. 거의 다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장과 혈관도 예외는 아닙니다. 술과 관련된 심장병이나 뇌졸중으로 매년 50만 명이 또 세상을 떠납니다. 이 숫자들을 다 합쳐보면요, 술의 파괴력이 얼마나 거대한지 정말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술의 피해는 술 마신 사람 한 명에게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술이 우리 사회 전체, 그리고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얼마나 큰 상처라 남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가슴 아픈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운전자가 아니라 술 한 방울 입에 대지 않은 무고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끔찍한 선택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거죠. 술은 또 폭력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통계를 보면 모든 폭력 범죄나 성폭력 사건의 절반 정도는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다고 해요. 가정폭력부터 길거리 싸움, 심지어 살인까지 그 뒤에는 술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 이거 절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감기처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처음엔 가끔 한 잔으로 시작해요. 그게 매주 마시는 습관이 되고 그러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결국엔 술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티는 의존 상태가 되는 거죠. 정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 보이지 않는 선을 넘은 사람이 자그마치 4억 명이라고 합니다. 계산해보면 성인 14명 중에 1명꼴이에요. 멀쩡하게 회사를 다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이웃 중 누군가도 사실은 조용히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미래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은 과연 우리와는 다른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요즘 젊은이들이 술과 맺는 관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 비율이 25%나 줄었고요. 특히 위험한 폭음은 무려 절반, 50%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거대한 문화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역설이 나타납니다. 참 이상하죠. 젊은이들이 술을 덜 마시기 시작한 바로 그 시기에 외로움이나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 문제는 오히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는 겁니다. 과연 술자리가 줄어든 것과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의 기쁨과 슬픔, 만남의 중심에 있었던 이 술. 만약 언젠가 이 술이 우리 곁에서 사라진다면 그 텅 빈 자리는 과연 무엇이 채우게 될까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서로 마음을 나누고 또 즐거움을 찾게 될까요?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숙제입니다.